자, 2026학년도 EBS 수능 특강 인문예술 10 심리철학의 다양한 물리주의 이론에 대해서 쭉 보고 있잖아. 지난 시간에 그때를 보면 마음, 심적 현상이라는 게 뭐고 마음의 본질이라는 게 뭐고 그러면서 물리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고 자연주의 이론론이 곧 물리주의라고 그랬죠. 그죠? 마음이 그걸 뇌의 상태라고 보는 그래서 동일설 그리고 수반현상설, 부수현상론 이건 좀 이원론적인 관점인데 이론은 동일설의 유형 동일설과 사례 동일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고 또 수반현상론은 이제 사례 동일설하고 어떤 차이점 이원론적인 거 그 얘기를 했을 거야. 또 다른 중요한 이론으로 우리는 기능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소거주의라고 있어. 물리적 재고주의라고. 그 부분 상당히 어렵지 그지? 여러분들이 그러면서도 왜 우리가 왜 공부하냐면은 자꾸 여러분들 지금 이해를 하는 법을 배우는 거야. 그러면은 얘를 공부하기에 앞서 가지고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계속해서 선생님이 인식론의 핵심에 대해서 설명하지만은 연세대 문제는 존재론의 논술 문제 핵심에 대해서 인간에게 동기 인간 본성을 규정하는 어떤 두 개념 이기주의 뭐 이타주의 뭐 또 여러가지 그런 오늘은 내가 설명하기 좀 여러분 써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을 보고 힌트는 연세대 문제 1-2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하고 망라돼 있어. 하여튼 그때 이해가 되기 쉽게 공부하자고. 여기 이 심리 철학도 이 존재론의 핵심인 이원론과 이론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먼저 출발을 해야 돼. 이 내용을 보려고 그러면 저번에 봤을 때 우리가 자연주의 이론론에 대해서 우리가 봤지 그지? 그러면은 그래서 물리주의 모든 건 비물리적인 현상이다. 마음은 그런 거죠. 그러면 이원론에 대해서 오늘 한번 볼까 잠깐? 현대 철학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분야인 마음의 철학, 다시 말해 심리 철학의 출발점은 데카르트의 이원론적 사고, 정신과 실체는 분리되어 있다는 거, 그치? 실체 이원론이지. 데카르트는 정신과 육체, 신체는 분리된 것이지만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면서 사고하는 정신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것이고 신체는 단순한 물질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는 뇌의 송과선을 뇌에 신체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대. 어떻게? 신체와 정신이 상호 작용하는 장소로 생각했다. 이것을 심신 이원론 또는 실체 이원론. 심신이라는 건 뭐야? 마음과 몸, 실체 이원론이라고 부른다. 마음과 몸은 별개의 실체로 뇌를 통해 연결되면서 상호작용한다는 것이다. 데카르트는 우리가 육체적 통증을 느끼는 것은 우리 마음이 몸을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마음과 육체는 뇌를 통해 상호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는 생각하는 나와 개념의 범주를 봐요. 사유, 정신, 마음, 의식 뭐 이런 것들, 영혼과 공간을 점유하는 것들, 연장, 우리가 말하는 연장이 아니야. 연장, 몸, 물질, 신체 이런 것들을 뚜렷하게 구별함으로써 절대자인 신을 버팀목 삼지 않으면서 독립적인 자기 자신을 성립할 수 있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신을 버튼 목 삼지 않는다. 이거 저번 시간에 우리 라이프니츠 얘기했지, 그치? 그러니까 세상에는 예를 들면 데카르트는 영혼, 정신과 물질, 신체 이분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 뇌라는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야. 지금 심리 철학에서는 두 가지 아젠다. 첫째, 마음, 심적 상태. 마음은 영혼의 작용이냐 아니면 신체 물질의 작용이냐. 영혼이야 물질로 보면 되겠지, 그지? 이게 첫 번째 아젠다야. 영혼의 작용이냐 물질의 작용이냐, 마음은. 그래서 이걸 출발하면 데카르트처럼 영혼과 물질, 신체는 둘로 구분되어 있고, 이걸 이원론적 사고야. 그 영혼이 마음을 움직이든 물질이 움직이든, 그지? 이론론적 사고는 뭐야? 마음은 물질로 되어 있다는 거지, 그지? 이런 사고란 말이야. 이때 중요한 건 뭐야? 이 뇌는 도대체 뭐냐 이거야. 뇌는 그지? 응? 뇌는 정신이냐 육체냐 이거 갖고 또 신체냐 이거 갖고도 또 얘기가 됐지, 그치? 그러면서 저번 시간에 우리 수반현상설 같은 거 보면 뭐냐면 다 이론론적 사고로 마음은 심적 상태는 물리적 상태 물질이었는데 이게 그래서 뇌랑 같은데 이게 어찌어찌해서 비물리적인 행위를 한다 이거. 아주 특이의 의식이 있고 막 이런 썰까지도 되고. 아무튼 예를 지금 설명하려면 여러분들이 보면은 모든 것들이 예를 설명할 때 이원론적인 부분, 이론론적인 부분부터 출발을 한단 말이야. 그 자체를, 그치? 우리가 응? 이 과정을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저번 시간에 그대로 봐봐. 데카르트는 정신, 영혼과 신체, 물질은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고, 그치? 서로 뇌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한다 그랬어. 실제 이원론을 따졌어. 정신이 신체를 지배한다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봤단 말이야. 이 자체가. 그래서 그러면 데카르트 관점에서는 어떤 관점? 코기또 에르고선처럼 이게 생각하는 확실한 건 내가 나의 신체 또는 것들을 지배한단 말이야. 다 움직이고 이러는 거란 말이야, 그지? 생각하는 주체, 인간 이런 개념이지, 그지? 이거는 되게 절대적이라는 거야. 플라톤의 개념을 따라서. 그런데 절대적인데, 응? 내가 이 물질 어떤 이런 세계의 현상을 움직이는. 그런데 그러면 저번 시간에 봤을 때 동일론 같은 경우 있잖아. 동일론은 그러니까 의식이 인격이 동일하냐 같으냐 않느냐.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가 돼. 정신과 신체가 분리되었을 때도 동일한 거 아니야. 어제 우리 그런 거 많이 다뤘잖아, 그치? 데카르트의 관점은 신체는 없어져도 정신은 영원하다고 보는 거란 말이야, 그치? 인간의 몸에 붙어서. 이걸 가지고 왜 그러냐 막 이렇게 보면 신체가 없는데 어떻게 정신혼자 스탠얼론 하냐. 이게 이제 통 속의 뇌 같은 개념이야. 그걸 신랄하게 이제 현대 철학, 후대 철학, 오늘날의 철학자는 비판하는데, 참 중요한 거는 아니 통 속에 뇌가 있으면 그게 온전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가 되죠? 그러면 동일론을 가지고 지금 보면은 데카르트가 보면은 영혼은 같으면은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된다고. 사람이 몸이 없어지든 말든 뭐 정신이 지배하는 거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응? 그러면서 그럼 왜 그러냐 항상 why 그러면 영혼은 정신은 절대적이니까 완전 무결하니까 뭐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아직도 계속 문제를 물어보면 아니 그게 절대적인 걸 한번 네가 그러면 근거를 대봐. 그러면 못 되죠, 그죠? 그래서 데카르트 못 되는 거야.
영혼, 신 존재, 신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근데 이유를 못 대, 인간은. 근데 이거를 그때 신을 버팀목으로 했다는 건 뭐야? 라이프니츠가 뭐라 그랬어? 우리가 그 예정조화설 같은 거 모나들 얘기하면서 신은 완벽하기 때문에 아예 그렇게 되게끔 정신이 완벽하게 의식이 동일하게 그렇게 원래 판을 짰다는 거야, 구조를. 그걸 예정조화설이라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다분히 신을 버팀목 삼지 않는 요거는 누구야? 라이프니츠의 얘기란 말이야. 그지? 이거 없이 그냥 인간 자체가, 영혼 자체가 완벽하다고 얘기하는 게 데카르트의 관점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지? 어떻게 보면 다 말장난인데, 좌우지간 둘 다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신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라이프는. 데카르트는 인간이라는 자체가 그렇다는 거지, 그지? 인간의 영혼이. 응?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한편, 몸과 마음은 별개라는 데카르트 이원론에 대해 스피노자는 또 이 사람도 또 묘한 사람이야. 이 사람도 또 데카르트 사상을 수용해서 다른데 좀 묘한 논리를 펴. 하나의 신이라는 이론론적 심신 병행설을 주장했대. 이것도 뭐야? 좀 더 읽고 얘기할게. 스피노자에 따르면 마음과 몸은 동일하지만은, 그럼 요 점에서 마음과 정신과 몸은, 정신과 목체는 동일할 때, 요 점에서는 이론론이지, 그지? 그지? 그런데 속성, 저번에 우리 봤듯이 사례동일설처럼 물리적인, 하나는 정신적인 속성이고 하나는 물리적인 속성이라서 둘로 속성이론론이 골 때리지, 그지? 실체적으로는 하나인데 속성으로는 둘이래. 묘한 스탠스를 지금 취하고 있지, 그지? 이거 가지고 현대에서 아까 부수현상론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 스피노자의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마음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래. 별개인데 속성은 같은데도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행동은 초월자인 신이 처음부터 미리 정해놨대. 이거 라이프니츠 생각처럼. 응? 만약 내 마음이 내 몸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신이 그렇게 만들어. 옛날에 신을 우리가 종교적인 신이 아니라 절대자. 우리 신이라는 게 뭐냐면 유발 하라리, 우리 저런 용어를 하면 데우스라 그러지, 그지? 신이라는 거는 절대자를 얘기해. 쉽게 얘기하면은 철학적 사유 뭐를 하더라도 풀리지 않는 그 무엇, 뭐를 해결해주는 그냥 그 완벽한 무엇,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들은 보면은 데카르트의 생각을 이어받아서 라이프니츠가 생각을 전개했고, 그걸 또 이어받아서 스피노자가 점점점 확장을 했다는 걸, 다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원론인데 점점점 확장한 거야, 그치? 그래서 어려워진 거야. 그래서 스피노자의 철학은 이론론의 관점을 따른다. 속성 면에서는 그걸 속성 이원론이야. 어? 이론론이라는 건 여기서 뭐야? 실체로는 이론론을 따르지만 속성으로는 이원론을 따른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어? 속성 이원론에 따르면 마음과 몸은 인간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실체이지만 그렇더라도 물질적인 속성과 정신적인 속성은 상호작용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실체 이원론은 세계는 근본적으로 다른 두 종류의 실체, 세계가 대상이 있다는 거지, 그지? 정신과 육체처럼. 속성이론은 근본적으로 다른 두 종류의 속성이 있다는 거야. 참 웃기지, 그지? 실체 이론에 따르면 심적 상태는 정신, 영혼 같은 비물리적인 대상의 상태겠지, 그죠? 정신을 우월적으로 보니까. 속성 이원론에 따르면은 심적 상태는 물리적 실체인 뇌의 비물리적인 속성, 그 부수현상론 얘기했지, 그지? 이해되지? 저번 시간인 거. 이원론에 따르면은 심적 상태라는 건 뇌의 상태의 비물리적 뇌라는 게 물리적인 속성이 저번 수반현상설이 그대로 이걸 따온 거란 말이야, 그치? 물리적 속성이 비물리적 속성을 움직이는. 그래서 환원 가능성, 이 방향으로 가면 환원 가능성이 이렇게 가면 환원이 안 된다 그랬잖아, 그치? 얘기를 했지, 그치? 다시 읽어보면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그래서 봐봐. 이걸 이해했다면은 이해가 중요해. 속성연원은 현대 정신철학에서 존설의 생물학적 자유, 자연주의라는 게 있고, 잭슨의 수반, 저번에 봤지 부수현상설, 그지? 그게 그 얘기야. 이해됐죠? 어? 차머스라고 지금 설했네. 아주 되게 난해한 철학자. 잭슨의 수반현상설을 이어받아서 자연주의 이원론을 따냈대.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야? 지금 자연주의, 과학적으로 규명을 할 수 있대. 뭐를? 정신과 물질의 관계를, 그지? 정신, 비물리적인 속성과 물리적인 속성을. 물리주의는 물리적인 속성만 가지고 있다 그랬죠. 이걸 자연주의로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는데, 이 이원론에서는 둘 다 규명할 수 있대. 정신을 갖다가 더 난해하지,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상을 포괄하는 자연주의 이원론에 따르면 마음은 자연주의를 따라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고, 아까 얘기 됐지? 어? 그렇더라도 마음은 곧 뇌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물리적인 속성, 그 의식, 지향성, 뭐 특유의 그게 있다는 거야. 그거를 퀄리아라 그러지, 감각지라 그러지. 대충은 지금 여러분들 되게 어려운 거죠. 이해가 가지, 그지? 무슨 말인지. 물리적인 속성이 되게 어려운 거야. 굉장히 어려운 거야, 이거. 설의 생물학적 자연주의는 설은 유명한 중국어방이라는 이론을 얘기를 했어. 그지? 우리 중국어방.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자. 심적 상태의 생물학적 특징을 강조하면서 의식은 물질이 아니라 마치 장이 소화를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명 유지를 위한 어떤 우리 현상이라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면 자연스러운. 그래서 뇌의 어떤 우리가 모르는 신비로운 생물학적 작용으로 의식을 낳는다는 거야. 그건 아직 규명이 안 되고 지금 막 밝혀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야. 이것도 밝히는 거지, 그지? 잭슨의 우리 배운 부수현상론, 저번에 수반현상론은 뇌와 마음은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시각으로서 물리법칙을 따르지 않는 의식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의식은 물질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몸과 함께 있을 뿐, 뇌에서 뇌의 물리적인 속성이 어떤 변화를 일으켜서 비물리적인 속성으로 나타나는 게 마음이라는 거야. 그지? 이해됐지? 너무 어려워? 수반현상설에 따르면 뇌의 물리적 속성이 비물리적인 심적 속성을 일으키지만 환원이 된단 말이야. 거꾸로는 성립해요. 환원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거꾸로는 무슨 얘기냐면 뇌의 물리적인 물질 같은 속성이 비물리적인 어떤 뭐 이상한 의식, 뭐 특이의 감각 이런 거를 일으키는데 반대로 특이의 의식이 물리적으로 뭐 뇌의 속성을 일으키는 건 아니라는 거야. 이게 수반현상, 부수현상설이야. 심적 상태가 행동을 일으키는 거야. 여기서 지금 비물리적인 속성, 물리적 속성은 행동을 같은 거고 비물리적 심적 상태. 부정하고 하나의 심적 상태가 다른 심적 상태의 원인이 된다는 것도 부정한다. 차머스 아주 난해한 사람. 철학적 좀비라고 또 유명한 또 개념. 사고 실험을 통해 마음을 물질로 환원하는 물리주의를 비판하는 거야. 물질. 그래서 자연주의 이론을 따라 마음을 물질로 환원할 수 없으면 과학적으로 다 과학적으로 접근하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마음은 물질이냐 비물질이냐, 물질이냐 물리적이냐 비물질이냐 비물리적이냐, 이거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하나의 아젠다고. 그치?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마음과 뭐야 뇌, 마음과 뇌 또는 마음, 의식이라는, 그 다음에 신체, 얘를 갖다가 뇌를 같이 포함해서 얘를 마음 물리적이냐 비물리적이냐 물리적이냐 이 관점에서 둘로 구분해 단다는 이원론의 입장이고, 과학적으로 규명될 수 있다는 게 자연주의 이원론의 입장. 이거는 하나다, 뇌다, 물리적이다, 이게 이원론의 입장이다 그랬지, 그지? 그러면서 중간에 낀 게 이런 수반현상 같은 거는 마음은 뇌인데 물리적인 건데 이게 비물리적인 뭔가 특유의 뭐를 일으킨다, 이런 논리까지도 있고, 차머스 같은 사람은 아예 구분되고 마음 같은 비물리적인 것도 과학적으로 규명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계속 이렇게 해서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심적 상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심적 의식, 지각, 여러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심적 상태를 일으키는 거는 비물리적인 거냐, 예를 들면 영혼이나 정신 같은 거 아까 같은, 또는 물리적인 거냐, 대표적인 뇌냐, 신체, 물질이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해. 그리고 물리적인 거라 그러면은 과학적으로 접근하면은 예를 들면 인공지능 같은 것도 거의 사람하고 동일하게 가겠지, 그치? 무슨 말인지 그대로 따라. 이걸 강한 인공지능주의라 그래. 반대로 이와 달리, 반대가 아니라 물리적인 특유의 마음은 이걸 떠나서 비물리적인 특유의 뭔가가 있다. 우리 그런 거 느끼잖아, 그치? 우리가 뭔가 예를 들면은 나만 왕따 되는 느낌 같은 거, 느낌적인 느낌, 이런 것들이 도저히 규명되고 아니 특유의 그런 것들 있잖아. 이런 걸 컬리아 그래요. 감각질이라 그러는데, 이런 거가 있다. 이거는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규명을 할 수 있다 그래도 인공지능이 이걸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에요. 없다, 힘들다고 보는 게 존설, 아까, 또는 잭슨 같은 경우, 차머스, 이런 사람들이 이원론자들의 입장이란 말이야. 이 자체는 무슨 말인지 알지? 이게 이제 약한 인공주의자들의 추종자, 약한 인공주의, 강한 인공주의와 약한 인공주의를 지금 현 세계는 지금 서로 두 가지 주장이 팽배해.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이 자체가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대로 이론론적 사고와 이론론적 사고로 그대로 가서 지금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봐봐, 이걸 정리하면 이원론은 실체 이원론, 대표적으로 데카르트의 상호작용설이 있지, 그지? 속성이원론, 스피노자의 심신병행설이 있지, 그지? 속성이원론. 그런데 얘는 스피노자는 또 속성 이원론을 했지만 실체론은 이론론이라고 주장한 사람이지, 그지? 묘한 스탠스를 갖고 있지. 얘를 따라서 생물학적 자연주의, 수반현상설, 자연주의 이론론이 그대로 가고 있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 책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이해를 해주는 게 좋아. 이게 어마무시하게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자꾸 공부를 해서 이런 걸 공부하면 좋아. 자연주의 이론론 같은 경우는 보면 뭐야? 응? 일단은 버클리의 관념론 이런 거 좋아해. 물리주의 유물론이 있지, 그지? 그래서 그때 보면은 동일설에 대해서 우리가 봤지, 그지? 비물리적인 속성에 의해서. 오늘 공부할 게 이제 기능주의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소거주의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또 행동주의라는 개념 여기는 안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한번 보자. 너무 어려워? 자꾸 선생님 이거 설명하는 게 더 어렵다 그랬지. 자, 기능주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줄게. 기능주의. 심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물리적이다, 비물리적이다, 정신과 물질, 이런 관계들을 개념도 잘 알아야 돼. 심적 사건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 선생님? 지금 여러 가지로 본다 했지, 그지? 지각, 감각, 감정, 사고, 이런 것들을 전부 포괄하는 개념이란 말이야. 물리적 사건 자체가 아니라 심적 사건이 수행하는 기능에 의해 정의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거야. 컴퓨터랑 똑같은 거야. 입력을 하고 내적 작용이 있어. 그리고 출력하는 것처럼 심적 사건은 물리적인 어떤 것들이 입력이 사건, 물리적 상태가 입력을 해. 여기서 뭔가 컴퓨터가 뭔가를 하듯이 하고 나서 출력이라는 건 똑같다는 거야. 물리적이 요런 기능이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지금 이해는 대충 되죠? 심적 사건 이퀄 물리적 사건이라고 보는 게 자연주의 이론론의 사건 개념이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아니라 그러면 안 돼. 물리적 사건인데 그 안에서 물리적 사건에서 어떤 기능 변화에 따른 거란 말이야. 컴퓨터처럼 작업을 해가지고. 무슨 이해되죠? 그러니까 아닌이란 말은 안 돼. 이는 심적 사건을 특정 물리적 사건과 동일시하지 않으면서 내적으로 뭔가가 막 일어나니까 우리가 컴퓨터 작업하면 작업한 이후에 결과물이 달라지잖아. 그치? 응? 이걸 즉 기능주의는 컴퓨터 기능주의로 이해하면 되게 쉬워. 컴퓨터 기능주의. 컴퓨터가 수행하는 거랑 똑같대. 우리 심적 사건은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컴퓨터가 뭘 작업을 했으니까 물리적 사건 그 자체는 아니지. 동일하지는 않은데 뭔가 변화가 일어났지. 그지? 그런데 그 물리적 사건에 의해서 일어났지. 그지? 설명 가능하게 한다니까. 말이 되게 어렵게 썼지. 퍼트넘이라고 이 학자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 퍼트넘은 현대 형이상학 현대 철학자면서 되게 난해해. 되게 난해한 철학자들이 데카르트나 무슨 뭐 이런 사람 해결에서 오락가락하는 사람이야. 자기 논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 그러니까 막 이 억지 해명들이 많지. 그런 철학자들 있지. 대표적인 사람이야. 한데 다중 실현 가능성 논변을 제시했대. 참 여러분들한테 이 큰 단위를 설명을 다음번에 근데 자꾸 이해를 하는 거를 연습하라 그랬지. 그지? 응? 머리 의식을 따라오란 말이야. 굉장히 개념도 어렵고 말도 어렵고 하여튼 제일 어려워. 현대 형이상학하고 현대 심리철학이 다중 실현 가능성 논변 다중을 제시하면서 자 무슨 말인가? 인간과 동일한 외모와 행동 패턴을 지니지만 동일한 몸의 물리적 구성은 전혀 다른 존재. 예를 들면 뭐 오징어라든지 외계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인간하고 동일한 외모, 외계인이라고 그러겠다. 외계인 오징어. 그러니까 행동 패턴이 있는데 구성 물리적으로는 근데 걔는 쇠로 돼 있고 막 예를 들면 그지 외계인이 다른 거로 돼 있어. 그리고 그 전제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응을 한다 그러면은 그의 뇌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인간하고 다르더라도 그 반응 역시 고통이냐 아니냐 그거야. 예를 들면 인간이 있어. 그리고 외계인이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인간은 신경섬유 발화에 의해서 발화가 됐다는 상태를 이거를 고통이라고. 고통을 느끼는 거는 인간의 뇌에서 신경섬유가 발화된 거야. 근데 외계인은 C가 아니라 Q섬유 전혀 다른 거야. 인간하고 물리적으로 다른 Q섬유의 발화가 일어나는 걸 발화가 일어났는데 이것도 걔도 이걸 고통을 느낀다고. 그러면은 서로 이게 물리적으로 다르더라도 똑같이 고통을 반응이 나오는 것 역시 고통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는 거야.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다중으로다가 일어날 수 있는 거지. 고통이라는 심적인 사건은 인간의 C섬유 발화와 외계인의 Q섬유 발화 또는 인공지능의 특정 회로 활성화 같은 경우 똑같은 거겠지. 같은 다양한 물리적 사건 이런 물리적 사건들로 실현될 수 있다는 거야. 전혀 다르더라도. 무슨 말이지? 여기에 뭐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한 AI 같은 경우도 보면은 특정 회로가 활성화되는 거. 특정 회로 활성화되는 거나 인간이 C신경섬유 발화나 외계인의 Q섬유 발화나 다 물리적으로는 다른 거란 말이야. 그런데도 다 같이 고통을 느낀다 그러면 같은 범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중실현이야 이게. 그러니까 다양한 물리적 고통도 우리 고통이라는 심적 상태도 다양한 물리적 상태, 물리적 사건으로다가 구현될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될 수 있지, 그치? 이거 왜 중요해? 우리가 잘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이 현대 심리 철학은 그냥 얘가만 보면 안 돼. 지금 중요한 건 현대 심리 철학을 우리가 왜 공부하냐면 왜 봐야 주목해야 되냐면은 AI 인공지능하고 그대로 변되는 거야. 인공지능도 인간하고 똑같이 지금 인공지능의 보는 화두는 뭐야?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지능을 갖추고 있냐. 실험에 의하면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지능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게 입증이 됐어. 그 부분 끝났어. 그치? 어? 튜링 테스트 이런 거로다가 지능으로는 우리보다 앞서고 있다는 거야. 어? 지금 보면 자가학습을 하고 뭐. 두 번째, 인공지능은 이게 되게 중요해. 인간처럼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 마음, 특유의 마음, 아까 얘기한 이 이원론적으로 특유의 감각이냐. 이게 물질로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만약에 이 논리로 따지면 기능론의 입장으로 따지면은 다른 기능 여기서 지금 여기 보면 특정해라의 활성화나 우리 인간이 C 섬유 발화나 똑같은 거잖아. 똑같이 표현될 수 있는 거지. 그지? 마음도. 이게 두 번째 우리 아젠다야. 인공지능에서. 만약에 똑같이 표현된다 그러면은 우리 저런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뭐 영화 보면 허라는 영화 보면 막 그녀라는 그 여자 그 뭐라 그러나 그 인공지능 그 AI를 막 사랑하고 막 사람이 막 그런 것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영화에. 그치? 되게 유명한 영화지. 세 번째는 인공지능도 인간처럼 자유의지를 갖고 있느냐. 이게 되게 또 중요한 부분이야. 어? 자유의지. 이게 자유의지가 있다 그러면은 또 이것도 과연 반드시 좋은 건 아니지. 지멋대로 행동할 수 있지. 자유의지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그대로 보면은 도덕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또 연결이 돼. 그럼 또 무시무시해져. 지멋대로도 판단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나하나 규명되는 거야. 일단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지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벌써 해결이 끝났어. 이거는 그 이상을 인간을 뛰어넘는다고 수가 있다는 거잖아 지금. 그치?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마음이 어떻게 구현되느냐에 따라서 또 되게 다르고. 두 번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도덕 판단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지금 막 이게 다 해결이 되면은 완전 인간하고 똑같은 거지. 뭐가 달라? 아무것도 다르지 없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은 특정 회로가 활성화되든 C 섬유든 또 그건 다 과학적으로 다 규명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중실현 가능성 논변을 발전시킨 포더는 인간의 마음을 모듈화된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이해했대.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거야. 마음이 그대로 기능주의 핵심이란 말이야. 모듈이란 인지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하위 시스템으로 각각의 모듈은 독립적인 입출력 관계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어서 다양한 물리적 구조에서 동일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컴퓨터도 똑같이 AI도 동일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기능주. 포더에 따르면은 각 모듈은 심적 표상 처리 대상으로 삼으며 이러한 표상들을 조작하여 행동으로 연결하는 일련의 계산 과정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 컴퓨터에서 기능주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설명하면 뭐냐면 기능주의는 심적 사건, 예를 들어 고통은 물리적 사건, 즉 뇌의 반응 자체가 아니라 심적 사건이 수행하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야라는 심적 상태를 일으키는 뇌의 계산된 기능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지? 컴퓨터처럼. 이 이론이 AI 이론에서 상당히 먹히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지? 컴퓨터 똑같은. 예를 들어 고통은 압정을 밟아서 일어났지. 이때 입력은 원인이 되는 거지. 그치? 때로 근심을 유발하고 그래서 아야 되고 내부 아우 아파 그래. 내부 연결이 되지. 내부 작용이 일어나. 그리고 아야라고 말하는 출력 결과로 일어난다는 거야. 그치? 밟아서 입력을 해서 원인이 돼서 내부적으로 아씨 아파 이 근심이 나오면서 내적 작용을 막 겪어. 그러면서 아야라는 발화가 나와. 출력 결과가 나온다는 거야. 안에서 뇌가 어떤 이 내적 과정을 거치는 작용을 하면서. 이해됐지? 그치? 다 물리적인. 기능주의는 심적 사건은 특정 물리적 사건, 이를테면 뇌의 물리적 상태와 동일하지 않지만은 비슷한 거야. 그지? 반드시 같은 건 아니지만은 심적 사건을 물리적으로 뇌의 기능작용으로 바꿔서 작용 변화로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야. 거의 같다는 얘기지. 그지? 이해됐죠? 즉 심적 상태 곧 마음은 입력
내적 연결 상태, 기능화라 그래. 출력의 인과관계로 연결되면서 물리적 자극으로 야기가 되고 특정 행동을 일으키는 의식활동이라는 거야. 쉽게 말해서 뇌가 컴퓨터의 하드웨어라면은 마음, 심적 상태는 컴퓨터에 프로그램화된 소프트웨어라는 거야. 기가 막히지, 그지? 이 논리야. 이해됐지, 그지? 응? 그래서 또 정리하면 뭐야? 기능주의는 자연주의 이론론을 따르는 거지, 그지? 항상 우리가 이걸 볼 때 여러분들한테 내가 초점을 잘 기능주의 이런 이론들을 항상 좌표를 찾으라 그랬지. 개념을. 기능주의는 우리가 볼 때 동일설은 또는 기능주의는 자연주의 이론론을 따르는 거냐 이원론을 따르느냐부터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지 내용에 근접할 수가 더 확실하게 접근할 수 있지, 그치? 항상 그런 사고를 연습해야 되는 거야. 그냥 보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걸 다 모아놓으면 머릿속에서 도식화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냥 이거는 그냥 외워서 되는 게. 그러니까 기능주의는 이론론을 따르는 거지. 과학적으로 규명된 자연주의 이론론을. 그러면 이론론이라는 건 뭐야? 마음은 곧 뇌라는 거야. 근데 기능주의는 마음은 뇌의 물리적인 기능작용이라는 거야. 다른 결과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내적 작용. 내적 과정을 그냥 기능부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처럼. 이해됐지 이거? 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아까 보면 동일설에서부터 유형동일설, 사례동일설로부터 해가지고 수반에서 계속 지금 보면 뭐야? 진화가 되고 있지, 그지? 계속 학자들이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서 계속 강화되는 거란 말이야. 다이버시티하게,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빠진 게 행동주의인데 그건 나중에 보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출제하기가 연계 출제하기가 굉장히 좋은 건데 나중에 보고. 여기서 지금 보면 소거적 유물론이라는 게 또 있어. 아까 봤지? 이게 뭐냐? 제거주의라 그래. 뭘 제거하냐 이거야. 응? 소거적 유물론. 자, 동일설이나 기능주의가 믿음, 욕구, 감정 등과 같은 심적 사건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어 온 일상적인 용어, 믿음, 욕구, 감정 이런 것들을 물리주의적 언어로 번역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말이 되게 어렵죠. 이런 일상적인 용어를 번역할 수 있다는 거하고, 근데 소거적인 말은 이러한 심리 용어들을 폐기하고 그걸 대체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말이 참 어려워. 그러니까 번역할 수 있다는 거하고 이런 것들을 항상 이해를 해야 돼. 말을 번역할 수 있다는 거하고 대체해야 된다는 건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극단으로 보면 쉽게 얘기하면은 믿음, 뭐 욕구, 감정, 사고 이런 것들이 심적 사건이잖아, 그지? 사건 이퀄 뇌의 사건, 상태. 아까 얘기한 뭐 C 섬유 봐라 뭐 이런 것처럼, 그지? 이걸로 번역할 수 있다는 건 뭐야? 얘와 얘는 양립할 수가 있다는 얘기, 같은 의미라는 얘기지, 그지? C 섬유 봐라 이퀄 고통이라는 뭐 뇌의 상태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번역할 수 있다는 거는 같은 의미라는 거잖아. 같은 의미. 그지? 그러면 그 얘기는 뭐야? 심적 상태는 그 뇌의 상태라는 얘기잖아. 그지? 이 얘기란 말이야. 그런데 소고적 유물론은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폐기해. 이런 게 없대. 대체를 해버렸다는 건 뭐냐면 이 심적 사건이라는 것 자체를 쓰지 말아야 돼. 이런 건 없대. 그냥 뇌의 상태라는 거야. 뇌. 굉장히 이 물리주의적으로 한 최첨단으로 가고 있지, 그지? 그러니까 대체해야 된다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마음은 없어.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지어낸 개념밖에 없다는 거야. 심적 상태. 그게 어딨어? 그냥 뭐 고통은 C 섬유 봐라. 뭐 또 행복은 뭐 Q섬유 봐라. 뭐 또 이렇게 이거라는 거야. 뇌에 무슨 이해됐지, 그지? 이걸 이렇게 어렵게 쓴 거야.
파이어야벤트라고 굉장히 또 난해한 철학자야. 과학 철학자야. 따라 나 지금 게러와 같은, 가능이 아니라 같은이겠지. 인간의 심적 사건에 관한 관찰 문장을 번역하려면은 해석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원래 의미는 근원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어. 나 지금 외로워 같은, 이게 심적 사건이잖아. 근데 이게 해석에 따라서 이게 외로운 게 진짜 처절한 고통인지 아니면은 뭐 해피바이러스에 뭐 해가지고 무슨 뭐 외로운 건지, 이게 번역 과정에서 오류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 얘기 뭐야?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잖아. 외로운 게. 그치? 어떤 사람은 진짜 처절하게 뭐 가족이 죽는 아픔을 겪어서 그때 외로움 느끼는 것과 그냥 뭐 친구하고 뭐 만났다가 헤어지고 나서 뭐 외로움, 이거하고는 다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통의 강도 틀릴 수가 있잖아. 그래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는 이처럼 부정확하다 이거야. 그 용어를 소구하고, 그 얘기는 뭐야? 1대1로 대응이 안 된다는 거잖아. 그치? 소구하고 정확한 신경과학적 설명으로 심용어들을 대체해야 된다. 왜 이게 중요할까? 인공지능 같은 데다가 외로운 게 조금 외롭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말들이,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말이, 우리나라 시, 소설 이런 것들이 번역하기 되게 어렵잖아. 뜨겁다. 그냥 외국에는 핫 또는 웜 몇 가지 안 되는데 우리는 뜨겁다, 뜨끈미지근하다, 따스하다, 어쩌고 저쩌고 뭐 쭉 돼 있잖아. 그치? 그 묘한 뉘앙스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번역에 불가능, 오류의 가능성이 되게 많은 거잖아. 우리가 지금 얘기를 했을 때. 그치? 그 뉘앙스를 그대로 갈 수가 없잖아. 이게 만약에 인공지능한테 적용되면 안 되잖아. 그게.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폐기해버려야 된다. 그냥 아예. 그래서 그냥 신경과학적 용어로다가 다 규정을 줘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치? 대체해야 된다는 얘기. 이게 소거주의야. 철저하게 물리주의로 가는 거지. 그치? 기능주의에서 더 나가는 거지. 이거는. 용어까지도 개념에 불확실하지 않게 용어까지도 완전 일치시켜야 된다는 개념이란 말이야. 이렇게 됩니다. 가령 과거에는 고통이 악마의 영향으로 설명되었지만 현대는 소거되어 고통을 가지고 악마가 뭐 속삭임 어쩌고 그래. 요즘 그게 아니라 신경생리학적으로 고통은 그냥 아픈 거야. 그냥 뭐 이런 거야. 그냥 Q섬유 봐라, C섬유 봐라 뭐 이런 거야. 그지? 고통이란. 뇌차된 것처럼 빨간색으로 보인다와 같은 경험도 특정 파장의 정자 기파에 의한 망막과 시신경 반응 같이 객관적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치? 우리가. 따라서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내관, 여기서 내관이라는 게 뭐, 이런 것들. 내관이라는 게 뭐야? 이런 걸 그냥 보면은 여러분들이 내관 이런 것들을 보면 아까 개념 범주화를 잘 보라 그랬지. 그러니까 다시 또 이론론적인 사고, 이론론적. 내관이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 의식이라는 부분하고, 그치? 정신적인 부분, 의식을 얘기한 정신적인 부분, 의식을 얘기한 물질적인, 물리적인 부분인데, 내관은 뭐야? 안에서 일어나는 의식작용,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치? 특유의 감각질적인 거.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물리적으로 규명이 안 되는 특유의 의식작용,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아까 설명한 내적인 관찰, 내적인 어떤 뷰포인트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물리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상대적으로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관하고 비슷한 말도 뭐야? 직관 같은 거 있잖아. 직관, 그지? 우리가 직관이라는 말을 뭐라고 직관이라는 게 왜 설명하기 어려워? 경험과 또 어떠한 사고와 감각과 뭐 여러 가지를 다 합친 게 직관이란 말이야. 그지?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여러분들보다 아무래도 조금 더 뛰어난 건 직관력일 거야. 왜? 그만큼 오래 살았고 경험을 많이 했고 많은 책을 읽었고 많은 걸 봤고 이러니까 그 직관력이 더 뛰어난 거라고.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 그치? 시적 상태. 딱 보고 아 이건 아니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치? 예를 들면은. 근데 그거를 왜 아니냐고 설명하려고 그러면 정말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 그치? 그거는 뭐야? 설명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게 안 되는 특유의 부분들이 있다. 이게 지금 남아있는 영역들이란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얘를 지금 보면은 내관을 통해서만 접근가라
하다고 여겨졌던 경험들 이런 것들도 물리적으로 대체됐어. 내관을 통해서만 경험들을 물리적으로 대체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개념적으로 범죄할 생각을 물리적으로 대체된다는 건 뭐야? 아까 물리적으로 된다는 거 물질로 모든 것들은 마음은 물질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물질 정신적인 거 영혼적인 거 물질하고 대비되는 특유의 뭐 의식을 구성하는 알겠지 그지? 그런 거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봐 동일설은 뭐야? 마음 상태와 뇌 상태는 같다는 동일하다는 개념이지. 기능지 마음은 기능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는 얘기지. 여기는 마음과 의식 상태가 곧 뇌의 상태로 용어만 달리 사용할 뿐이라는 입장이 있지 그지? 물리적인 동일설이나 기능주의에 따르면 심적 상태는 뇌의 물리적 상태로서 다시 말해 마음은 곧 뇌와 같거나 뇌의 기능화이기 때문에 믿음, 욕구, 감정 같은 심적 상태 곧 마음을 나타내는 용어는 물리주의적 언어 이를테면 뇌의 기능화 같은 용어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여기서 번역할 수 있다는 얘기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심리적 용어들을 물리적 용어로 번역할 수 있다는 건 심리적 용어인 예를 들면 고통은 물리적 용어인 시섬유발화 같은 의미라는 얘기지 그치? 하지만 소고적 유물론은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를 과학적 언어로 완전하게 대체하려는 입장이란 말이야. 소고주의에 따르면 일반 심리학에서의 또는 우리의 일상에서 사용되는 믿음, 느낌, 욕구 등의 심적 용어는 심적 속성에 대한 엄밀한 용어가 아니라 명료하게 정의된 거가 아니지 그지? 아까 얘기한 그렇기 때문에 제거해야 된다. 즉 심적 용어는 현대 신경과학과 인지과학적 언어 또는 용어들로 대체해버려야 된다는 거야. 심리적인 용어는 고통은 없다는 얘기야. 고통이라는 개념은 그냥 물리적 용어는 시섬유발화가 고통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어? 완전히 과학적으로 가는 거지. 내면의 주관의식적인 의식인 내관, 즉 내적 관념, 마음 같은 말들이야. 에 의해서만 관찰되는 경험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뇌 신호로 대체되는 것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얘기했듯이. 그래서 물리적 소고지를 따라 마음 또는 의식 상태 이런 것들은 전부 뇌의 신호로 바꿔 시섬유발화처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읽을 때 아까 두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개념적으로 쭉 스프레드 시켜서 봐야 돼. 어디에 위치하는 건지. 그치? 그래야 훨씬 더 이해가 쉬워. 그치? 이론론, 이원론의 관점에서 보고. 그래서 그리고 확실해. 두 번째는 뭐야? 개념들이 이제 마음, 내적 관념, 의식, 뭐 감각, 막 여러 가지 용어로 해가는데 그게 범주로 어떻게 범주화 되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 같은 의미라. 때로는 이렇게 해서 같은 의미고 때로는 이렇게 해서 같은 의미고 이게 합쳐서 또 이렇게 또 같은 의미가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 그치? 그래서 물리적 제거주의는 뭐야? 전형적인 자연주의 이론론으로 실체는 신체 곧 실체라는 거 마음은 없다는 얘기야. 알겠지? 아까 소고주의 마음을 구성한 요소는 곧 뇌의 물리적인 신호이라는 거고 심적 상태라는 자체가 없다 이거야. 그냥 개념의 뿐이라는 거야. 그치? 심적 상태는 곧 뇌 물리적 상태라는 거야. 그지? 이해됐죠? 어? 자, 그래서 봐. 물리주의에서 소고주의와 또 동일설의 차이는 또 뭔가 저번에 봤듯이? 그럼 또 차을 봐요. 동일설하고 무슨 차이냐를 계속 비교해. 동일설은 마음과 뇌는 같다고 생각하지. 그지? 마음은 곧 뇌. 소고주의는 마음은 불필요 없는 개념이고 그래서 완전히 잘라내야 돼. 그냥 마음이라는 게 어딨어. 그냥 뇌의 상태만 있는 거지. 그 얘기야. 이렇게 얘기. 그래서 마지막에 심리 철학은 의식, 자아, 심리, 심신관계 등을 해명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한다. 물리주의 이론들은 서로 경쟁하면서 마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켜왔다. 그러나 의식의 주관적 경험, 자유의지, 인공지능의 의식 가능성 등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미해결로 상태로 남아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그런 거야. 지금 우리가 이 많은 거를 보면서
다시 정리해. 우리가 지금 본 마음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보면서 심적 상태란 무엇이냐, 이거를 마음의 상태, 심적 상태, 곧 마음의 상태는, 마음은 물리적이냐 비물리적이냐, 물리적인 것과 비물리적인 것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자연주의 이원론의 관점이고, 마음은 곧 비물리적인 것, 이론론의 관점이에요. 이론론의 관점에서 동일설, 기능주의,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이거 소거주의, 물리적 제거주의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 그지? 무슨 말이지? 그래서 동일설은 곧 심적 상태, 마음은 곧 뇌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두 가지로 유형이 같냐 아니면 속성이 같냐 다르냐, 이 관점으로 유형 동일설과 속성 동일설을 얘기를 하고 있고, 기능주의는 마음은 뇌인데, 물리적인 상태인데 내적인 기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지, 같은 거면서도. 그 다음에 여기 그 소고주의 같은 경우, 물리적 제고주의 같은 경우 마음이라는 용어는 없다는 거야. 그냥 개념. 다만 물리적인 뇌의 상태, 신호에 따른 어떤 것일 뿐이라는 거고. 그럼 그 과정에서 여기 지금 토큰 동일설, 그러니까 사례 동일설을 설명하면서, 이게 속성을 설명하면서, 이게 사례 동일설은 자연주의 이론론이잖아요. 얘랑 비교가 되는 걸로다가 지금 이 부수현상론을 얘기를 했어. 그지? 그러니까 사례 동일설, 토큰 동일설은 자연주의 이론론을 따르는데 부수현상론은 이원론을 따르는 거야. 근데 묘하게 위치되어 있지. 부수현상론은 뭐냐면 마음이 컬 동일설처럼 뇌의 상태인데, 뇌의 물리적인 상태인데, 물리적인 상태가 비물리적인 어떤 상태를 이끌어낸다는 거야.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 점에서 이론론과 이원론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렇게 어려워져. 지금 그럼 한번 볼까? 몇 개, 한두 개만 보자. 문제를 볼 때. 이렇게 설명이 많은 건, 이거는 시험 나오면 난리 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쪽을 그래서 못 내는 거야. 옛날에는 막 내고 그랬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본 걸 가지고 이해가 되는지 보자. 내관을 긍정하는 입장, 아까 얘기했지. 이건 의식, 정신, 영혼, 이런 비물리적인, 지금 말 내관을 긍정하는 입장은 이 안에 있는 특유의 비물리적인 상태 딱 나와야 돼. 알겠지? 물리적이냐? 는 내관의 주체, 예를 들어 고통을 느끼는 나의 의식, 이런 거지. 그지? 주체, 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선생님이 쓴 거야. 내관을 긍정하는 입장은 내관의 주체가 주체 외부에 존재할 수 없다. 뱅뱅 돌지. 무슨 개소리야. 딱 이러는 건데, 얘를 그대로 보면은 해석을 하고. 내관을 긍정하는 입장은 뭐야? 뇌의 심적 상태로서의 뇌의 물리적인 상태를 긍정하는 입장은, 물리적인 상태가 뇌는 비물리적인 상태. 내관의 주체, 다시 말해 고통을 인식하는 나, 내가 주체 외부, 의식 바깥에서 존재할 수 있냐 없냐를 얘기를 하는 거야. 존재할 수 없다 있다. 안에 여기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의식 이걸 그대로 지금 얘기를 하면은, 의식 바깥에 존재할 수 없다. 얘를 얘기를 하면은, 우리 저번에 우리 인식론의 우리 주관과 객관의 일체 문제 있잖아. 인식 주체인 나와 저번에 인식 대상과의 관계가, 그치? 전통적인 형이상학에서 뭐야? 대상이 나를 향한다 그랬잖아. 그치? 이 얘기는 뭐야? 실체는 나의 의식 바깥에 있다는 얘기지. 그치? 이거 이해되지? 그래서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이 사물의 본 모습을 우리는 올바르게 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칸트는 이걸 뒤집어서 내가 대상을 향한다고 얘기했잖아. 이건 뭐야? 대상을 나의 의식으로 끌어와 가지고 다시 구성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 그치? 그러면 거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내관을 긍정하는 입장은 뭐야? 인간이 이 안에 데카르트처럼 어떤 특유의 의식, 영혼, 심적 상태를 구성하는 뭔가가 있다. 의식, 영혼, 의식이
근데 이게 우리가 아까 비물리적인 상태라는 거야. 그지? 이거는 상태를 인정하는 입장, 긍정하는 입장은 내관의 주체, 그러니까 인식하는 내가 주체 외부, 바깥에, 대상에 존재할 수 없겠지. 당연히 안에서 내가 일으키는 작용이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대상을 보고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대상을 보고선 내가 어떤 식으로 의식을 하느냐, 마음이 어떻게 심적으로 바뀌느냐의 문제잖아. 말 되게 어렵게 만들었지. 그럼 딴 거 봐봐.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내면의 주관적인 의식을 긍정하는 입장에 따르면 개별 경험이라는 자기의식, 나의 내면에 대한 관찰, 즉 내관에 의해서 포착되는 주관적인 것으로서 주관적인 것이란 말이야. 그치? 객관적인 게 아니란 말이야. 그 의식을 벗어난 심적 사건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야. 마음을 벗어난 심적 사건은. 다시 말해, 심적 사건은 내가 느끼는 주관적인 의식의 결과물로서 객관적인 물리적 대상을 설명할 수 있는 심적 사건 역시 이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말이 좀 웃기는 거지. 이렇게 되면 안 돼. 좌우지간. 이렇게 되면 안 되지. 하여튼 좌우지간 이 안에서 일어나는, 바깥에서 무슨 아까 컴퓨터 기능주의처럼 그냥 들어와가지고 그냥 기능처럼 움직이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지? 말이 참 이 완성도가 떨어져. 그래서 대충 심리 철학에서 물리주의 이론은 마음과 몸의 관계에서 몸에 대한 마음의 둘 다 마음 이퀄 몸이라 그랬지. 그지? 물리주의는. 그지? 뇌, 몸. 여기서 몸 뇌잖아. 그지? 그 개념이지. 기능주의 이론에 따르면 뇌의 특정한 물리적 구조나 상태가 특정한 심적 상태에 대응한다. 이것도 참 불친절한 건데, 물리적 구조나 상태가 그대로 대응한다는 건 동일설이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이건 뭐야? 기능주의는 뭐야? 기능에 따른 것으로 뇌의 특정한 물리적 구조나 상태가 특정한 심적 상태에 맞게 내적 작용을 일으키는 거. 다시 말해 기능화한 결과라는 거지. 알겠지? 그지? 그 차이야. 말도 어려워. 소고적 유물론에 따르면 1번부터 이렇게 나오면 애들 다 망가지지. 그지? 모든 심적 사건은 해석을 통해 물리적 언어로 번역되는 게 아니라 대체될 뿐이라고 얘기했지. 그치? 마음은 없다고 얘기했잖아. 그죠? 그거는 그냥 관념적인 개념에 불과하다는 거야. 다중실현 가능성 논면에 따르면 심적 사건과 물리적 사건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 아까 기능주의를 설명하면서 나왔잖아. 그치? Q섬유, C섬유. 그치? 내적 기능작용으로 다양한 물리적 사건을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하여튼 이해는 되지. 이렇게 어려워요. 응? 지금 얘를 다 지금 나중에 보는데, 선생님이 얘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면서 나머지 건 읽어보고 그냥 쓸데없이 이거를 공부하는 게 아니지. 지금 뭘 보여주려고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봐봐. 일단 이게 왜 어려울까? 그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 이 글이 일단 용어가 되게 낯설고, 그지? 굉장히 다이버시티해, 그지? 용어도 낯설고 굉장히 다이버시티하고, 그 다음에 설명이 거칠어. 굉장히 생략된 것도 많고, 아주 그냥 총체적이야 이게 지금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 논술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원문 갖다 쏟아놓으면 다음번에 볼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핵심을 못 찾는 거야.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는지 봐봐.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쭉 연결됐단 말이야. 일단 이 글을 딱 보면은 마음은 뭐냐 그래. 마음이 곧 심적 상태. 여기선 심적 사건이라고 얘기했어. 통칭해서 마음의 뭐 지각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심적상 이런 걸 통칭해서 우리가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 이 심적 상태는 뇌의 그러니까 몸에 우리의 비물리적인 작용과 물리적인 작용으로
우리가 이론론적 명확하게 구분이 되냐? 다시 말해 이원론적인 사고를 따르느냐? 이원론적 사고를 따르면 어떤 문제가 돼? 그 다음에 이론론적 둘은 하나다. 이론론적 사고를 따르느냐? 이 부분부터 우리가 지금 봐야 되지. 이원론적 사고를 따르면 어떤 게 돼? 정신과 특유의 내적 감각과 물리적인 어떤 자극 이런 것들은 다르다는 거지. 그치? 특유의 의식. 그러면 첫 번째는 정신과 어떤 물리적인 것과 비물리적인 상태는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야? 어떤 게 어떤 거를 비교 우위에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냐 이런 것들하고 또 얘기가 갈 수가 있겠지.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대체적으로 이원론의 입장을 따르는 입장은 근데 현대 철학은 다 자연주의 입장을 따라서 다 과학적으로 이거 뭐 비물리적이든 마음이 물리적이든 다 규명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런데 이원론적인 사고를 따르면은 상당히 특이의 감각, 의식 같은 거, 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내관에 의한 내적 작용에 의한 특유의 것들 이걸 과연 이게 인간 고유의 것이냐 아니면은 물리적인 이게 비물리적인 작용이라 그러면은 인간 특유의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라 그러면은 인공지능 같은 사람 그거는 따라할 수가 없지. 그지? 완전히 그죠? 대체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이면은 따르는 게 뭐야? 약한 인공주의 입장이라 그랬지. 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론론적 입장이면 뭐야? 물리적인 상태라는 비물리적인 건 없고 물리적인 상태만 있다는 거야. 뇌는 물질적인 작용에 의해서 뇌의 기능을 따르든 유형을 어떤 동일한 유형을 따르든 유형을 내는 건 마음이든 뭐든 또는 뭐 수반하든 뭐 다 그런 작용으로다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란 말이야. 지금 이게 지금 팽팽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걸 따라서 우리가 쭉 얘기를 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 여기서 지금 봐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읽고선 여러분들은 항상 뭘 지금 봐야 되냐면은 자 여기 보면 동일설이 나와. 유형 동일설이 있고 사례 동일설이 있어. 지금 그대로 보면은 그치? 그러면서 얘하고 좀 대비되는 거로 수반현상설이 있어. 그치? 두 번째는 기능주의가 있어. 사실은 여기 플러스 행동주의도 있어야 되는데 이건 모르고. 세 번째 소고적 유물론이 있어. 얘들은 다 뭐다? 이론론의 관점을 따른다는 거야. 일단은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얘를 읽을 때 얘를 비교를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를 해봐야 돼. 되게 미묘한데 그러면 그냥 비교하면 비교하지를 안 된다면 뭘 가지고 지금 논술에 똑같은 거 뭘 비교하고 이론론이냐 이원론의 관점이냐를 가지고 지금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치? 얘를 이해하면은 뭐야? 비물리적이냐 마음은 거냐? 물리적인 거냐? 얘를 지금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실제 얘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얘를 지금 끄집어낸 거야. 그치? 마음은 비물리적인 거냐 물리적인 거냐 가지고 얘들은 다 물리적인 거라는 얘기야 지금. 그치? 그래서 동일설은 마음은 그 뇌의 상태라는 거고 똑같다는 거야. 기능제 마음은 뇌의 기능 변화라는 얘기고 기능작용이라는 얘기고 소고적에는 마음이라는 건 없고 그냥 뇌의 상태일 뿐이라는 얘기야. 마음이라는 건 허구적인 거고. 무슨 말이지? 여기 수반현상들은 뭐야? 마음이 콜 뇌인데 뇌의 비물리적인 작용으로 비물리적인 작용까지 일어난다는 거고 좌우지간 그런 개념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것들을 자꾸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처음 읽으면 멍한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를 할 때 개념의 종차관계, 개념이 의미하는 거, 이 심적 상태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얘를 범주화해서 어떤 차이점들을 지금 가지고 있고 얘를 읽으려면은 항상
토대가 되는 이론을 통해서 무엇을 그게 표상하는 건지 알아내서 그대로 지금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뇌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마음을 얘기를 할 때 뇌 상태, 뇌는 물리적인 건데, 이 얘기를 하는데, 물리적인 걸 육체하고 같은 물리적인 개념인데, 여기서 그럼 얘랑 또 그대로 끄집으려니까 의식이라는 부분을 하니까 비물리적인 걸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이론론과 이원론적 사고에서 그대로 연장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잘 봐봐. 현대 철학자들이 심리 철학을 지금 아까 여기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서, 마음은 도대체 뭐냐? 마음은 본질은 뭐냐? 여기 지금 마음의 본질은 뭐냐? 그냥 툭툭 내뱉고 아무 근거 없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그지? 세상에는. 그러니까 얘를 지금 설명하려니까 어떤 이론을 따온단 말이야. 그게 뭐야? 인간, 아까 얘기한 정신과 육체, 이론론과 이원론. 이게 무슨 말이야? 이론론과 이원론은 존재론에 대한 부분이지. 그치? 인간 존재의 본질은 정신과 육체로, 물질과 비물질로 명확히 나눠져 있느냐, 아니면 하나냐. 하나라고 보는 게 유물론의 사고고, 그게 물리주의 사고고, 현대에서는 분리된다는 게 이게 이원론적 사고고, 여기서부터 그대로 가지고 따온 거란 말이에요, 좌우지간. 그런데 존재론의 관점에서 이론론과 이원론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그대로 따와서 마음을 보니까 이론론에서 마음은 비물리적인 사건이냐, 상태냐, 물리적인 거냐.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또 하나는 비물리적인 건데, 여기 지금 보면은 그대로 보면은 정신이라는 거와 육체라는 거, 비물리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 사이에 뇌가 있어. 그러면 어떤 입장이 있어? 뇌는 물질이고 정신은 별도로 있다. 이런 사고가 하나 있지. 그지? 이원론 사고를 따른 거지. 이해됐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어? 아까 그랬죠. 물리적인 것과 비물리적인 것과 물리적인 거인데, 뇌는 양가적인 거 아까 얘기 있었지. 그지? 양가적인 입장이 있다. 환원된다 안 된다 아까 있었지. 그지? 수반현상설 같은 것도 있지. 그지? 세 번째는 뇌는 그냥 물리적인 거고 육체 똑같다, 물질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물질이냐 정신이냐.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지? 거기에 따라서 지금 달라지는 거란 말이야. 대체적으로 현대 심리 철학에서 그러니까 뇌를 규명해야 우리가 마음을 알 수 있다. 뇌는 대체적으로 물리적인 상태라고 보는 입장이야. 그래서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는 부분이야. 그러면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특유의 감각질 의식이 있어서 이건 죽어도 못할 거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또 있단 말이야. 그건 이원론에 따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연세대 지금 문제를 푼단 말이야. 이건 또 그 연세대 문제를 푼단 말이야. 그지? 과제 내준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풀지 말고, 그냥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에 빠지지 말고, 얘를 갖다 문제를 보고선 자체를 보면서 이제 개념들을 쭉 다 스프레드해서 봐야 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뭐부터 봐? 그 문제를 거기서 키워드들을 보면서 얘네들을 상층 올라가서 이게 존재론적인 물음이냐, 인식론적인 물음이냐. 물론 섞여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럼 아까 예를 들면은 내가 힌트를 줄게. 존재론적 물음을 지금 보면서 그 문제가 왜 어렵냐면은 다양한 걸 냈어.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